자, 요새 보좌관 이제 다시 이제 채용을 하고 사실은 이 보좌진 분들의 신분전 보장을 평소에도 굉장히 주장을 하는데 요번에 새누리당 이 의원분들이 떨어진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보좌진들도 굉장히 그 직업을 잃게 된 분들도 많다고 그러죠. 그렇죠. 지금 의원 수가 예. 한 3, 40명 이상 줄었으니까요. 예. 그 한 의원실당 인턴까지 9명이니까 한 300명 정도가 지금 실직자가 된 거나 그렇죠. 마찬가지죠.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이색 면접이 화제가 돼서 저희가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지금 20대 국회에 진출할 김규환 당선인이 보좌진을 뽑을 때 이 이색 그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요.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애국가를 불러봐라. 1절부터 4절까지 조부모님 이름을 써봐라. 그리고 태극기를 그려봐라. 제가 볼 땐 이게 다 무슨 뜻인지는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게 예를 들면 뭐 애국가를 불러보고 태극기 이거는 국가관이고 조부모님 이름을 쓰라는 거는 사실은 이 일종의 자신의 뿌리 의식이라든지 이 가족에 관한 이런 것 때문에 한 거 아니겠어요? 뭐 좀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에요. 네, 보통은 그 국회 보좌진들은 예.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선거와 정치를 담당하는 정무 파트, 즉 선거 때 같이 고생을 했던 측근이라고 하는 그 보좌진하고 지역에 있는 분들 많이 쓰잖아요. 지역에 있는 분도 있고 네. 주로 수석 보좌관, 선임 보좌관을 그런 정치 보좌하는 사람을 쓰고 하나는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을 해서 정책 보좌하는 사람을 주로 이렇게 공채 형태로 쓰는데 제가 보면 김구한 의원의 저런 문제 단순한 애국주의 문제가 저분의 성장 과정을 보면 이해를 하는데 저분이 그 전 세계적으로 그 국가의 그 품질 명장을 받은 분이고 저분이 세계의 표준을 만든 그 정밀 분야에 대해서 예. 계측 분야에 대해서 표준을 만든 정도로 세계적인 그 장인입니다. 훌륭하신 그래서 분이네요. 이분이 이 장이 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면서 수천 군데 나라를 가봤는데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왜 명장이 나고 기술 선진국이 되는가에 대해서 월급을 많이 주는 건지 아하. 처우가 좋은 건지 그것도 있지만 결국은 사명감이 되게 중요하더라.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라든가 사명감. 그래서 거기 다녀온 다음부터 사업장에다 태극기라던가 자기가 왜 이런 기술을 강국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사명감을 고취하는 것들을 했더니 효과가 더 좋았다. 그래서 본인이 국회에 들어와서도 그런 입법을 하기 위해서 그런 보좌진을 뽑아야겠다는 취지로 한 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거를 통해서 입법을 잘할 수 있는 보좌관을 뽑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건 좀 별개의 문제인 것 별개의 같습니다. 문제죠. 예. 근데 솔직히 이거 다 세 개 다 마친 후보자가 딱 한 명이라며요. 그러니까 예? 저라도 사실 틀렸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도 이제 사실 뭐 자신은 이분 없어요. 이 당선자분 말씀으로는 예. 다들 능력이 너무 출중하니까 그 중에 한 명을 선택한다면 어떻게 보면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라든가 본인 뿌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을 뽑고 싶으셨던 것 같아서 취지는 좋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또 이게 국가주의를 좀 어떻게 보면 좀 강요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뭐, 안타까운 부분도 뭐 있습니다. 애국심이라고 우리가 또 표현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이제 제가 또 궁금한 게 아까 보좌진 뽑을 때 네. 나머지 보좌진은 어떻게 뽑는지 아니 이거 세 문제 내는데 뭐 한 사람만 맞췄다는데 기자분들이 앞으로도 남은 보좌진들도 애국가 4절까지 하고 조부모 이름 쓰게 할 거냐 했더니 그건 아니고 거기에 정책에 맞는 보좌진을 뽑을 거라고 하는데 그 취지를 그렇게 설명을 했다라고요 하고요. 아무래도 지금 정치 보좌하는 정무 파트가 아닌 정책 보좌에서는 상임위를 무엇으로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본인이 산업통상위원회를 선택한다고 하니까 그 아마 해당 상임위원회 경험이 있는 그런 정책과 입법에 대해서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보좌진들을 뽑아서 충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치와 이 정무 쪽으로 담당하는 보좌진은 그 선거 때 많이 도와준 그렇죠. 사람. 예. 정책은 그러면 예를 들면 그 분야에 정통한 보좌진이 많은 그 보좌관 출신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시험 보고 뽑아요? 아니, 주로 이제 예전 같으면 아름아름 인맥으로 뽑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공모를 하고요. 공모하죠. 대부분 공모를 해서 그 해당 상임위, 그러니까 의원을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상임위에서 붙박이 보좌진들이 전문 보좌관들이 한 뭐 10년 전부터 많이 여야를 불문하고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원들은 그 해당 상임위를 선정하게 되면 그 해당 상임위에 오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보좌진들이 응모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안에서 경력 있는 사람들을 공채를 통해서 주로 뽑고 맨 마지막으로 물론 의원이 면담을 통해서 적임자를 선출하게 되는 과정인데 예전에 비해서 아름아름 인맥으로 하는 것에 비해서는 많이 공개화되고 투명화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이 사실 평소에 주장하는 게 뭐냐면 보좌진을 그 의원 밑에 두지 말고 예? 사무처 소속 사무처 소속으로 둬야지. 진짜 아니 전문성은 보좌진들이 훨씬 뛰어나거든요. 국회의원들은 전문성이 떨어져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그 거기에서 이렇게 자신들이 도움 필요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좋지. 이 뭐 한 사람은 지역에 내려가 있으면 우리 세금으로 그 지역구 관리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국회의원이 입법 기능을 해야지. 우리 그러라고 월급 주고 그래서 보좌관도 월급 다 주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도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